네, 뭐 간단하게 한번 때려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어때요, 얘들아? 처음 문제는 은빈아, 주기 얼마? 주기 어떻게 찾지? 바로 아니 저거 원래 주기 되는 거. 그치. 자, 얘가 2파이 되는 거 찾으면 돼, 얘들아. 근데 만약에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있으면 그거 버리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항상. 그래서 는 2파이 되려면 x가 얼마죠? 4 나와요. 맞아요. 요게 주기가 된다. 최종적으로. 원래 주기가 되면. 괜찮을까? 자, 그러면 주기가 4인데 절반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프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사인의 그래프 절반만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가운데 최고 높이가 4 나올 거고, 그러면 3이 있을 거고, 2 있을 거고, 1 있을 거고. 자, 얘가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 내 생각엔 0을 안 세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 정수의 0을 빼먹으면 안 되고, 등호 유무 잘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면 혹시나 등호가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해서 점이 총 몇 개가 나온다? 9개가 만들어지더라. 너 7개 썼어? 0 안 써서 틀린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6번은 뭐 쟤는 좀 간단했죠. 125번은. 근데 126은 좀 생각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별거 없죠. 야, 각이 똑같아요. 평행이동도 없어. 심지어 높낮이도 동일하지. 그치? 그래서 결국엔 얘는 4분의 8일 수밖에 없어. 앞에 곱해진 게 4분의 1이겠죠? 요놈한테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괜찮을까? 왜냐면 이게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그냥 밑줄 친 놈들끼리 같으면 될 거고, 각이 똑같을 때 사인값 코사인값 같으려면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돼야 될 거니까 저게 4분의 1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정확한 값으로. 이 높이는 얼마가 되지 그럼 얘들아 그때? 2분의 루트 2a가 되겠죠. 괜찮을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뭐야 얘들아? 자, 이 두 함수의 은빈아 주기는 얼마냐? 오늘은 네가 주기 담당인가 보다. 꽂혔다. 이 두 함수 모두 주기가 2입니다. 그럼 한 주기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한 주기였어 얘들아. 그쵸? 사인 모양 한 번, 코사인 모양 한 번이 끝나는 경우. 그럼 얘는 그 다음 주기네. 즉 요 길이가 바로 한 주기 차이가 된다라는 거 바로 캐치만 되면 되십니다. 괜찮죠? 야, 그런 다음에 이 두 개가 다시 한번 같아지는 거야, 음수 파트에서. 그럼 뭐겠어? 그냥 부호만 반대인 점일 수밖에 없다고.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 고정되니까. 부호만 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더 구할 필요 없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로 봤을 때 높이는 요 둘의 y좌표 차가 될 거니까 루트 2a가 돼서 그 넓이가 2라고 했으니 a는 루트 2가 나오더라. 그래서 a 제곱 구하라고 해서 답은 2가 된다.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괜찮을까? 자, 워밍업 했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져 봅시다, 이제. 한 문제씩 할게요. 129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볼게요. 야, 꼭 삼각함수 뿐이 아니라, 야, 어차피 얘랑 누구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는 2잖아. 그럼 우리는 는 2를 만족하는 x들 찾는 거지. 그럼 못하러 이거 얘가 는이 되는 걸 찾고 앉아있어. 요 안에가 2랑 마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안에 게 2랑 마이가 되려면 사인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0이거나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찾으면 되잖아. 절대값도 그러면 알아서 없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도 괜찮을까? 근데 a의 값을 모르는 상황에서 평행이동 얼마나 해야 되지 하는 거 귀찮잖아. 그럼 한 단계 더 가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자. 그럼 결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질 건 뭔데? 사인 t가 0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됐어? 뭐만 따지면 돼? 범위만 체크하면 되겠네, 여기다. 자, 양변에 a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단 살짝 작은 데까지 그리래. 어이씨, 개쉽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t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붙으니까 t축이다. 됐죠? 그 옆에 뭐 반주기 정도만 여유롭게 그려놓자. 문제 없을까? 그런 다음에 뭐 해줄까? 두 주기 조금 안 되니까 뭐 두 주기 그리면 되겠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t의 값.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나는 색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같은 높이 두 주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까지겠지. 그래프는 이만큼 그려진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4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백. 이렇게. 괜찮냐? 그럼 문제에서 바랬던 거는 얘가 0 되는 점과 그리고 마일 되는 점에 대해서 필요했어요. 야, 그럼 0 되는 점의 좌표들은 잘 봐야 돼. 이거 더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왜? t축이니까. t의 값이다. 0, 파이, 2파이, 3파이야. 노란색 점들. 그 다음에 파란색 점들 얼마야? 파이랑 2파이 사이니까 2분의 3파이. 됐어? 그 다음에 얼마야? 3파이, 4파이 사이니까 2분의 7파이. 여기까지는 괜찮니? 됐어? 야,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t는 뭐였니? 뭘 치환한 거야?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치환한 거지. 그럼 잘 생각해. x의 값, 요거에 대응되는 각각의 x의 값을 구하려면 다 3분의 파이를 더할 거야. 그런 다음에 다 a로 나눠줘야 돼. 그럼 x값 나오겠지, 그치? 그놈들을 다 더하래. 그럼 어떻게 계산해? 그것도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쓰는 건 뭐야, 얘들아? 위에서 구한 t의 값이다, 그치? 여기에다가 얘가 이쁘잖아. 이거 최대한 써야지. 3분의 파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더해지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a로 나누겠지. 요게 x좌표들의 총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요게 얼마래? 39래. 39.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얼마 나오냐, 여기? 6, 11, 2, 13. 나누어 떨어지게 나오죠. 그래서 A 얼마? 3분의 1. 괜찮냐? 그 다음에 N 얼마니? N은 개수였다. T의 개수가 바로 X의 개수겠죠. 6개겠죠. 3분의 파이죠. 어이씨, 깜짝아. 어이씨. 파이도 있어야지, 파이. 파이가 약분돼야 되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은 얼마? 4번이 됩니다. 둘의 곱. 잘 정리해놔. 한 번만. 알겠죠, 이거? 아마 우리 내신 때는 이거를 치환해서 값 변환하고 했었던 거 했었을 건데,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으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놓고 아래 문제도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봅시다. 야, 두 삼각함수가 뭐 평행이동이 아예 없었어, 그치? 근데 만나는 점이 요 점과 요 점이라며. 각이 똑같은 두 삼각함수야. 그러면 이 점은 뭐 서로 같다 해서 푸는 거지. 그럼 같다라고 놔봐. 식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같아.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이 같으면 당연히 뭐는 보장된 거야? 0이 아니단 보장된 거야. 왜 그럴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0이면 얘도 0이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 될 수 없어, 절대.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같은 각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럼 얘도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어때? 한쪽이 절대 0이 될 수 없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K sin X는 코사인 X를 했을 때 좀 이쁘게 쓸까요? 뭐 어떤 X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 X값은 다음을 만족해. 뭐? 탄젠트 X는 K분의 1이다. 코사인 나눠주고 K 나눠주시고. 이해 갔어? 그럼 탄젠트의 주기 얼마야? 탄젠트의 주기 얼마지? 파이지. 그래서 요게 알파면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야. 다음 주기. 탄젠트는 한 주기 안에서 얘들아 그래프가 1대1 함수죠. 이해 갈까? 내 말 방금 한 거? 한 주기 이렇게 생겼어. 탄젠트 1대1 함수란 말이야. 안 겹친단 말이야. 이해 가요? 그러면 어때? 그 다음 요 점도 이식을 만족해야 되며 이 점도 이식을 만족해야 되잖아. 같은 주기에 있을 수 없다고. 저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는 다음 주기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갑자기 좀 어려워졌니? 괜찮니? 은정이 울지 마. 웃고 있어. 그래, 좋아.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점 C는 3대1 외분점이래. 여기서도 이제 외분점이 기억 안 나시는 친구들 뭘로 풀어? 3대1? 그래서 다 틀리지 또 이제. 그치? C가 주인공이다. A랑 연결한 게 3이고 B랑 연결한 게 1이야. 그러면 이건 2대1로 쪼개진 거죠 지금. 은빈이 이렇게 했지? 2대1로 했지? 3대1로 한 거 아니지? 그렇지. 이해가요? 끝났네요. 이거 좌표 나오네요. 얼마야?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죠. 요 차이가 파이만큼 그거의 절반 2분의 파이만큼 더 커져야겠지. 그래서 점 C의 X좌표까지 나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식을 적어보자면 우리 A라는 점은 알파 콤마 편의상 어디다 집어넣는 게 좋겠냐? 왼쪽이겠냐? 오른쪽이겠냐? 오른쪽이겠죠. 코사인 알파. 편하잖아. K가 없으니까. 점 B는요. 파이 플러스 알파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겠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각변한 3, 4분면과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나올 거라고. 괜찮냐? 그럼 C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 노란색으로 표현을 먼저 한번 해볼게. 어떤 거? 외분점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C를. 어렵지 않아. 일단 좌표, X좌표는 정해져 있어 얘들아. 이해 가냐? 근데 어때? 잘 봐. 2대1이면 2대1이야. 닮음이야. 닮음. 우리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닮음이야 다. 요 길이의 절반만큼 또 내려간 거야. 요 길이는 뭔데? 얘가 코사인 알파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니까 요 길이는 2 코사인 알파겠지. 코사인 알파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Y좌표. 근데 그거의 절반 코사인 알파만큼 더 내려왔잖아. B로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냐? 근데 이 점 C를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다? fx가 맞냐? 에이씨, 낚을라 했어 또? fx 위의 점을 이용해서 점 C를 표현할 수 있잖아. 이해가요? 문제 조건이니까. 그래서 어때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자, 그럼 fx에다가 저거 집어넣어 볼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k의 코사인 알파 나오십니다. 각변환. 원래는 k의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몇 사분면각으로 봐야 돼? 전체 4사분면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 생기고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꿔서 알파다. 됐니? 이 두 점은 같은 점이어야 되므로 K값이 2라는 게 나와줍니다. 이해 갔어? 자, 그럼 뭐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뭐 구해달래 얘들아?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근데 방금 전에 알았네. 뭐를? 높이는 알았네. 요 간격이니까 2분의 파이가 높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밑변만 구하면 된다. 됐습니까? 요거 얼마냐? 얘를 엿다 집어넣은 거다, 그치? 그럼 각변환 또 일어나. 근데 얘는 양수, 코사인은 4사분면 양수니까 그대로 사인 알파가 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요 놈은 얼마가 된다고? 얘는 요거였잖아.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빼버리면 사인 알파 플러스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파란색 높이를 먼저 쓸게. 주황색 밑변을 쓰면 얘 더하기 2 코사인 알파죠. 요게 밑변. 됐어? 이건 얼마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 즉 2분의 1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랑 1이죠. 빗변 루트 5겠다. 그리고 알파는 1사분면 각이다. 명확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루트 5분의 1이고 루트 5분의 2였습니다. 각각 요놈들이. 됐니?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답이 몇 번이 나옵니까? 네. 3번이 나옵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게 뭐 있을까? 생각해보자. 외분점 공식? 공부 한번 해놓으셔야겠죠. 근데 내분점, 외분점은 항상 닮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좀 편해요. 알겠지? 그래서 닮음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이한 거 한 게 뭐 있어? 결국엔 처음에 얘기한 거밖에 없어. 탄젠트 1대1 함수라는 성질. 그래서 같은 값 나오는 거는 어때? 이 식을 만족하는 또 다른 x값은 다음 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디어. 그래야 알파 플러스, 파이 플러스 알파 찾을 수 있지. 저게 포인트였던 문제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꼭 기억해 놓으셔요. 네, 정리해 놓으시고요. 정리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좀 힐링하러 갑시다. 좀 더 쉬운 것 같아. 다음 문제가 133번으로 가볼게요. 네, 보도록 합시다. 야, 이런 거 풀으라고 우리가 배운 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야? 못 그려? 그걸 하진 않겠죠, 그쵸? 너무 더럽죠. 그래서 우리는 수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면 대입하라는 얘기였어요. gx를 f에다가. 그럼 이 gx제곱 플러스 2gx 마이너스 1은 gx다. 이거 넘기면 얘들아 gx에 관한 2차로 쳐다보고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gx는 마일 또는 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x의 범위가 얼마래요 얘들아? x의 범위가 0부터 12. 근데 요거는 주기가 얼마? 6이더라. 됐어요? 즉, 두 주기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치환도 안 했어. x축이야. 그래서 나는 코사인 그래프 두 주기 그려주시면 해결됩니다. 됐습니까? 얼마랑 만나는 거 찾으래 얘들아? 마일 만나는 거 찾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과 만나는 점들 잡으라고 했어. 근데 그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정 가운데가 얼만지만 알면 돼. 한 주기 6. 됐나요? 둘의 합 12, 둘의 합 12, 둘의 합 12. 답은 36.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예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합만 구하면 되니까. 괜찮니? 자, 근데 살짝 고일 수학을 접목시켜 볼까 해요. 왜? 합성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얘들아, 요렇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는지 기억나요? 얘는 뭐였죠? 그쵸? ft는 t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gx를 t로 치환하고, 그럼 주어진 식은 ft는 t가 되죠. 됐습니까? 주어진 식이 그렇게 되잖아. ft는 t.
됐어? 그럼 대입해. ft는 t를 쓰는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뭐뭐 나오지 t 값이? 저기서 말했던 t는 마일과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마일과 2분의 1이 요 놈의 값이 돼서 gx가 마일과 2분의 1 되는 거 찾으라는 거구나. 요게 끝이었던 거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 똑같이 풀 수 있는 거겠죠. 직접 대입할 생각을 하든가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할 생각하든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풀이법이었으니까 이게. 알겠어요? 괜찮죠? 네. 정리하시고 134번 갑시다. 네. 야, 약간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기는 너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정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둘이 만나. 그 만나는 점에 뭐를 y좌표를 a라고 하겠대. 문제에서 일단 이건 지울 거야. 설명만 하고 지울 거거든. 그럼 내가 fx라는 놈이 a가 되는 순간에 있는 모든 x좌표를 모아놓은 게 집합 a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집합 a라는 표현은 없지만 왼쪽 걸 a라고 할게. 이것들 다 모아놓은 게 집합 a야. 왼쪽 집합이야. 근데 그놈들은 누구한테 오른쪽 집합에 포함돼야 돼. 오른쪽 집합은 뭔데? 코사인이 요 a라는 값을 갖는 순간들인 거야. 그럼 이 그림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왜? 얘를 포함해야 되잖아. 오른쪽 집합도. 요게 포함이 안 돼 버리잖아, 이 그림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오른쪽 집합이 gx는 a를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이 원소가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단 f가 갖는 모든 원소는 g가 가져야 된다가 포인트인 거야. 이해 갈까 내 말? 됐어? 야, 그러면 한번 가정해 볼게. 우리 fx는 a를 만족하는 근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좀 칭해 볼게. 이해 가요? 그러면 sin kx 더하기 2는 sin k 알파 더하기 2를 만족해야 돼요. 지금 내가 쓴 식이 뭐냐면 fx는 f 알파다를 쓴 거야.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f 알파가 a야 얘들아. f 알파는 a. fx는 a를 쓴 거야 지금. 됐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일단 첫 번째 당연하게도 알파가 존재하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뭐가 존재할까 얘들아? 여기에 이게 헷갈리면 얘들아 2를 지우고 봐. 양변에서 지워도 되잖아. 이거 방정식이다, 방정식. 우리 해 구하려면 양변 지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sin kx가 sin k 알파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x에 알파 넣으면 똑같으니까 성립하겠지. 근데 여기다 다른 거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게 있지 않겠냐? 뭐가 있지? 알파 플러스 요게 뭐가 되면 될까? 얘랑 사인의 성질을 생각해보자.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해봐. 요게 뭐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높이 똑같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사인이라는 놈의 각변환되는 걸 생각해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당연히 언제나 사인 알파와 같습니다. 내 말 이해 갈까? 즉 kx라는 놈이 뭐가 되는 상황? 파이 마이너스 k 알파가 되는 상황. 됐니? 그러면 저 좌우변은 똑같은 식이라고 각변환했을 때 이 자리가 파이 마이너스 k 알파가 돼도 각변환하면 얘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 가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얼마야 x가 k 나눠주면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해요.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뭔데? 그 다음은 그러면? 그 다음은 다음 쪽이지 뭐. 2파이 정도 커지는 거. 그건 어때?
사인이 요 식을 만족하는 놈이면 당연히 다시 요 점에서 내가 코사인을 이미 만나고 있는 게 보장된 거야, 알파. 알겠니?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그 다음에서도 만나겠죠. 다음 주기가 똑같으니까 두 함수는. 아, 다른가? 아, 이거부터 해결해야겠다. 아, 얘를 만족하면 얘들아 코사인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반주기가 되겠지. 에이씨, 말이 꼬였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내가 찾은 근은 얘들아 사인의 입장에서 알파 찾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근까지 찾았어. 괜찮아?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놈이 요 두 점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gx라는 놈의 그래프가. 그러면 이미 뭐가 된다고? g는 여기서 이미 한 주기가 끝나버린다고. 내 말 이해 가냐? 그럼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봐. 이걸 또 그려. 어차피 여기서 같은 높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만날 거라고. 자연스럽게. 한 주기 내에서 만나면 그 다음 주기는 당연히 만나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두 개만 따져도 충분했다예요. fx는 f알파, 즉 fx는 a를 만족하는 식에서 요 두 근만 찾아낸 다음에 누구한테도 gx는 a라는 요 방정식에서도 요 놈이 근이다만 체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 놈의 근이 gx는 a라는 방정식의 근이 돼야 된다가 포인트인 거니까 이 문제에서. 알겠니? 자, 그럼 내가 알파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죠? 3 코사인 12 알파는 a가 되겠지. 됐어요? gx에다 알파 집어넣었어. 근 돼야 된다며. 요게 보장된 상황에서 내가 찾는 건 얘들아 gx는 3 코사인 12 알파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gx는 a. 됐어? gx의 식이 뭔데? 3 코사인 12x는 3 코사인 12 알파가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을 약분해서 쳐다보겠지. 내가 그래서 풀 거는 코사인 12x가 코사인 12알파와 같아지는 방정식 푸는 거겠지.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요 놈의 근을 찾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지금 알파라고 한 공통근을 일단 가정했어. 맞죠?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이 근만 얘도 근으로 가지면 된다고. 그럼 이 문제는 끝인 거라고. 그래서 대입하면 코사인 12 곱하기 k분의 12파이 빼기 12알파가 코사인 12알파와 같으면 된다고 얘들아. 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 좌우변이 완벽하게 동일하려면 얘들아 각변환을 해서 요 놈만 남겨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 부호도 변하면 안 돼. 이 모양 그대로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네모친 요 놈이 짝수 파이여야 돼요. 그래야만 뭐 했을 때 각변환 했을 때 모양이 바뀌지 않고 나와요. 얘가 짝수 파이여야 이게 4, 4분면각이 돼서 코사인 양수가 나오는 거라고. 각변환 할 때.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K는 얼마가 될 수 있지 얘들아? 결론? 짝수 파이 되려면 처음 거 6, 그 다음 3, 그 다음 2, 안 되고 12파이 되겠죠? 1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가능한 K 값은 4개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미안합니다. 가자. 자, 우선 얘는 아까 앞에서 뭐 비슷한 형태를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 힌트를 아까 던져놨는데. 야, 일단 뭐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가 얼마죠? 요게 2파이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t분의 1을 집어넣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딱 한 주기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을까? 자, 그럼 나는
K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K는 요 사이의 숫자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양수값 나오면서 같은 점, 요 점이 바로 K라는 점이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럼 이 점은 요 K라는 값은 얘들아 이 두 값 사이일 거야. 맞지? 그럼 요건 얼만데? 반의 반죽이니까 요거는 2t분의 1일 거고 얘는 t분의 1일 거거든. 그래서 K의 범위는 2t분의 1보다는 크고요. 뭐 t분의 1보다는 작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네요. 괜찮니? 그 다음에 식을 한번 적어볼게. 저 노란색 밑줄 친 거. fk라는 놈은 루트 3의 사인 뭐 t파이 원래 tk파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t파이에 곱하기 k라고 표현할게요. 걔가 지금 3k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코사인 t파이 k는 3k여야 된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급발진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들아. 코사인과 사인을 줬잖아. 두 함수가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각이 같다가 포인트고요. 똑같이 K로 표현됐다가 포인트야. 뭐 하라고? 나누라는 얘기용이지. 이 상태로. 0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탄젠트가 되고 t파이 곱하기 k라는 각을 가지며 는 1이죠.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탄젠트 이제 k로 쓸게. tk 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나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양변에 t를 곱하고 tk 만들고 파이까지 쓰면은 2분의 파이에 tk 파이 파이라는 각이 나오더라. 탄젠트인데 2, 4분면 각 가지면서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 값 얼마? 3분의 2파이죠. 120도 60도랑 관련된 놈이잖아. 파이 마이너스 60도인 거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탄젠트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그럼 뭐 체크해 보실 분들은. 됐나요? 그럼 끝났네요. tk 얼마야? 3분의 2.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쌤 근데 뭐 값을 더하라고 했는데 곱을 알아서 뭐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야, 이제 내가 이 3분의 1을 아니까 얘들아 그냥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3분의 1을. 미안해. tk 3분의 2. 괜찮을까? 그럼 주어진 식이 루트 3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야? 사인 120도 2, 4분면이니까 양수겠네. 사인 60도랑 똑같겠다. 2분의 루트 3는 3k. 괜찮아요? 그래서 k가 2분의 1 나오지. 주황색에 의해서. 그럼 t는 3분의 4 나와주겠죠. 됐어요? 네. 자, 이 두 개 더해서 60 곱하래. 그냥 바로 60 곱하면 되겠네요. 30 더하기 80. 답은 110 나와야 됩니다. 110. 네.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되시면 바로 다음 문제 138번 문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역할이 뭐지 얘들아? 요놈의 역할? 맨 앞에 있는 A의 역할? 위아래로 Y축 방향 뭐 한다고? 확대 축소였다. 위아래로. 그럼 뭐랑 관련이 있다 얘가? 최대 최소와 관련이 있겠죠. 위아래로 그래프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복습하는 거야. 자, B의 역할이 뭐였지 얘들아? B. X 앞에 곱해진 거는 X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하는 놈이라고 했어요. 용수철 생각해. 용수철. 그럼 얘는 뭐에 영향을 끼친다? 주기라는 놈한테 영향을 끼친다 였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있는 여기서 8-a라는 놈이 될 건데 뭔가 더해지는 놈 당연히 y축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겠죠. 그럼 얘도 결국 영향 끼치는 건 누구다? 최대값, 최소값이 될 거다. 위아래로 그래프를 움직일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요게 이제 우리가 고2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럼 이 문제는 엄청나게 간단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왜 그렇죠? A, B가 독립이야. 문제 조건에 보면. 영향 끼치지 않잖아. 각각의 영향이 다르잖아, 완전히.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가나 조건을 보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일단 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가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다? 최소값이 얼만데? 이거 다 양수들이야. 이거 양수래.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은 누구야? 얘가 마이너스 1 될 때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소값이 8-2a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가는. 그럼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오케이, 일단 킵. 됐냐? 야,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fx가 0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 되는 값이 존재해야 된대. 그래서 나에서 준 거는 결국엔 일단 a는 4라는 걸 줘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최소가 4라는 거는 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지, 얘들아? x축에 접하는 그림이라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한 주기만 먼저 그려봤어. 야, 그럼 한 주기, 요놈의 한 주기는 x좌표 얼마냐, 현우가? 여기까지가 얼마야? 주기. 얼마죠? b분의 2파이죠. b분의 2파이. 됐어요? 그럼 내가 저 fx의 한 주기 그래프에서 얘들아 0 되는 건 몇 번 등장해? 한 번밖에 안 등장하잖아, 그치? 근데 0과 2파이 사이에서 총 4번 등장해야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그림이 4번 반복돼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맞아? 근데 몇 번은 안 되는 거야? 5번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4번째 그림을 그려. 4번째 주기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아? 여기가 얼마야? b분의 8파이겠지? 그럼 요건 얼마죠? 이거의 4분의 1만큼, 4분의 1주기만큼 뒤로 갔잖아, 그치? 그럼 이거 4분의 1 하면 얼마예요? 2b분의 파이겠죠, 그쵸? 그럼 2b분의 16에서 파이만큼, 2b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2b분의 15파이가 될까? 괜찮을까? 그럼 그 다음 5번째에서 만날 땐 언제죠, 얘들아? 요거 다음 주기니까 b분의 2파이 한 주기를 더하면 2b분의 19파이가 되겠지? 이해가요? 내가 이걸 굳이 찾은 이유는 뭐야? 2파이라는 값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까지만 포함이 될 거라고. 4번째 놈까지만. x축과 만나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2b분의 15파이보다는 커요. 맞아? 커야 돼. 왜? 이건 구멍 뚫렸거든. 얘는 무조건 포함돼야 돼. 근데 반대로 구멍 뚫렸기 때문에 얘들아 2b분의 19파이에는 등호가 붙어도 된다. 이거 부등식 안 써서 풀었으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등호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얘를 양변에서 파이는 나눠주시고요. 뒤집자. b가 주인공이니까 뒤집으면 다 양수니까 반대로 나오겠지, 그치? 19분의 2b 뭐 이렇게 되겠죠? 15분의 2b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2b를 주인공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까요? 뭔가 이상한데? 뭐 잘못 썼니? 잘 썼냐? 얘를 안 뒤집었죠? 깜짝 놀랐네. 뭔가 숫자가 이상해서. 자, 그럼 2b는 어떻게 돼요? 2b라는 놈은 2분의 15보다는 크고 2b가 아씨
왜 헷갈리게 해. 2b가 요렇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2b가 2분의 19보단 작거나 같겠죠. 그쵸? 자연수 b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는 뭐밖에 없다? 4밖에 없습니다. b는 4. 그래서 답은 8이 돼줄 겁니다. 그래프가 어느 정도 보이면 사실 풀이를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긴 하는데 웬만하면 부등식 세울 생각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정리해 놓으시고 139번도 보시면 되는데 야, 139번의 첫 번째 괄호에 오타 있어요. 0보단 크거나 같다겠죠? x가 아니라 0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39번 시작. 네. 자, 뭐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뭐 그래프를 못 그려서 못 푸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그래프 약하다 생각되면 찾아보셔야 되고 이전 거 알겠죠? 뭐가 중요하죠? 얘를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 방정식은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야? 문제 나와 있어 친절하게 항상. 뭐에 대한 방정식이냐?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t는 뭐야? 숫자야, 숫자. 얘들아, 이거는 상수야, 상수. 근데 좀 특이한 상수야. 뭐 t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인 거잖아. t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값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요게 t면 어때요? ft는 뭐야? 요 높이가 ft야. 이해 가요? 그래서 fx가 ft랑 만나는 점의 개수 세는 거야. 4개네. 근데 문제에선 몇 개인 거 세라고 했어 지금? 3개인 거 세라고 했네. 그치? 즉 상수함수를 그어서 교점 3개 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뭐 있어? 요거 하나 있겠다. 얘가 될 수도 있겠네. 이거 그으면 교점 무조건 3개지. 맞아? 그럼 누가 t야? 셋 다 t야. 셋 다 t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 함수값을 갖는. 또 3개 점 만나는 거 또 있네. 뭐? 이거 범위 잘 봐야 돼. 등호도 들어가 있다 끝에. 그래서 이렇게 세 점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도 ft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t가 3개가 더 나오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말했던 t의 값은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t 뭐 파란색부터 얘는 쉽죠. 얼마입니까? 0 더하기 파이 더하기 2파이겠죠. 3파이. 그 다음에 핑크색은 어떻게 돼 얘들아? 1, 2, 3. 요게 2분의 3파이라는 대칭축이잖아. 얘는 딱 2분의 파이고.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뒤에 2개 더한 건 가운데 2배. 3파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3파이가 돼서 15라는 답이 나와줍니다. 됐죠? 자, 141 풀고 집에 갑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일단 내가 5가지 다 그려놨어. 근데 B를 기준으로 잡았어. 왜 그랬을까? 왜 A를 기준으로 안 잡았을까? 0,B에서 시작이라서 그렇게 잡았어요. 그게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 집합 A, B, C는 얘들아 잘 읽어야 돼. 뭐 그 교점의 X좌표가 아니야. 그 만나는 점 자체가 원소인 놈이다. 알겠냐? 그럼 A를 내가 핑크색으로 다 체크를 해볼게. 모든 케이스. A라는 놈은 X에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점. 즉, 요 점을 A의 원소인 거야. 각 그래프에서 A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A의 원소는 요 핑크색 점이 바로 A의 원소인 점이야. 파이 넣었을 때 나오는 점. 됐냐? 자, 그럼 이제 1 그어서 나오는 점과 3 그어서 Y는 1과 Y는 3을 그어서 나오는 점들이 각각 B와 C래. 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봐봐. B는 뭐야? Y는 1 그어야 되지, 그치? Y는 1 쫙 그어. 만나는 점 뭔데? 어라? 겹쳐. 그럼 집합에서 원소 셀 때 몇 개로 세? 하나로 세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A합, B합, C가 원소가 총 몇 개 나와야 된대, 얘들아? 3개 나와야 된대. 제이야, 이거 같은 원소인 거 이해가? 그러면 어디 써야 돼? 이 둘은 합집합해봤자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럼 나머지 2점이 C에서 나오려면 3이 이렇게 생겨야 돼. Y는 3이. 내 말 이해가냐? 이렇게 2점이 나와야 요 4개를 다 합쳤을 때 중복된 건 하나로 치고 원소 개수가 3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 됐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A 더하기 1이 뭐 하면 된다? 3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뭐보다 커? 2보다 크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가능한 순서쌍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순서쌍이 아니라 A, B 숫자는 뭐야? A가 3, B는 1, A가 4, B는 1, A가 5, B는 1.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 갈까요? 저 그림? 자, 2번째는 어때요? 2번째. 야, 마찬가지로 일단 A는 무조건 얘로 고정이다. A의 원소 하나, 그치? 야, B의 원소 어딨니? Y는 1 그을 거야. 얘들아, Y는 1은 어딨어? A가 만약에 1이면 잘 생각해. A가 1이면 어때? A가 1이면 요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어진다고. A가 1이면. 그럼 교점 하나 생길 거야. 맞아? 그럼 A가 1이면 요게 딱 3이죠. 그쵸? 그럼 어때? 파란색도 교점이 하나가 생길 거야. 문제 없을까? 그래서 A가 1인 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돼. 현재 요 그림이 A가 1일 때야. 됐어? A가 1일 때 되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보다 큰 자연수면 어때요? A가 1보다 커지면 얘들아? 무슨 일이 발생해? 이게 얼마야 그러면? 1보다 작아 커? 작지? A가 1보다 큰 숫자가 되면 이거는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B의 원소가 2개가 돼버려. 근데 자연스럽게 A가 1보다 크면 얘도 3보다 커지면서 3의 원소도 2개가 돼버려. 그럼 원소가 총 몇 개야? 5개가 돼버린다고, 합집합에.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A는 1, B는 2밖에 없다고, 2번째 케이스는. 괜찮을까? 자, 3번째 케이스. 자, 얘도 3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는 상황이네요. 누구랑 누가? A와 C가 겹칩니다. 됐어요? 그럼 첫 번째 경우랑 똑같이 풀라는 문제예요. 1이 이렇게 2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합집합해서 원소가 총 3개겠죠. 그쵸? 그래서 누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1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러면 A라는 놈은 2보다 또 크다가 나올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A가 2보다 크면 A는 3, 4, 5가 가능하겠죠? 그때 B의 값이 3인 겁니다. 계속. 됐습니까? 자, 4, 5일 때는 오히려 좀 간단할 것 같아. 그쵸? 왜? 4는 1과 3보다 다 크잖아. 그치? 그럼 1과 3이 얘보다 아래쪽에 있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1도 2점, 3도 2점이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뭐밖에 없냐, 결론은? 1은 안 만나야 되고요. 3은 2점에서 만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지. 그래야 총 3점이 될 거니까, 교점이. 반대로 했네, 색깔을. 미안해요. 그냥 봐요. 이해는 가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뭘로 하면 돼? 최소값이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다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1보단 큰데 3보단 작다로 써주시면 돼요. 요 케이스는. 간단하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의 범위는 뭐보단 커야 되고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나오냐? 아, 되네요. A가 3보다 작은데 1보다 크다가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은 이렇게 한 쌍밖에 없네요. A가 2인 케이스. 뭔 말인지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놈을 긋는 거야. 이번엔 실수 안 할게. 1 여기 있고 3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시간 잡고 그냥 푼 사람들은 다 맞아왔어요. 이 문제는. 작년 고3 선배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래서 얘도 똑같은 부등식인데 이게 5로만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보다 크고 얼마? 4보다 작다가 돼서 뭐 A가 3 나올 것 같네. 한 쌍.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 얼마냐? 어느 순간이 제일 크냐 더했을 때 8이죠 8. 요거 있고 이게 최대값. 얘도 8이죠 근데. 최대값. 자 최소값은 언제야? 더한 거 최소값 3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찍어서 푼 애들 있지. 딱 타깃해서 푸는 애들. 작을 때가 작겠지라고 했다가 틀려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B가 1일 때겠지라고 이제 혼자 착각해서 푼 거지. 쉽게 말해서 최소값 나오는 거.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낚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답은 8324가 됩니다. 고생했습니다.